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권 이슈들을 다뤄봅니다. 월요일의 정치 토크 강성 토론. 강을 맡고 계신 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성을 맡고 계신 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성일종 의원입니다. 세계에서 해변이 제일 아름다운 태안 출신인데요. 많이 태안으로 놀러 오십시오.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 안 하셔도 많이 가실 거예요. 휴가철이어서. 저희 지역이 예. 많이 관광객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말 여파가 아직도 있어요. 태안 사고 여파가. 그 기름 유출. 아주 청정 지역으로 변했는데 예. 국민들이 좀 모르고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 여름 휴가를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좋은 홍보였습니다. 지역 홍보. 근데 주말 사이 뭐 지금 일본 얘기는 워낙 많이 해서 잠깐 좀 미뤄두고 정치권에 돌아간 다른 얘기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정의당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새 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당선 소감부터 듣고 오죠. 총선에서 비례의석 한두 석 더 얻기 위해서 대표된 것 아닙니다. 지역 후보들의 출마와 당선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고 집권 포만감에 빠져 뒷걸음치는 민주당과 집권 경쟁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겠다. 성일종 의원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당선 소감.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예, 정치 지도자는 좀 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심상정 대표님 굉장히 점잖고 예. 삼선의 이렇게 의원으로서 많이 존경을 받고 계신데 예.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정치 지도자들은 말씀을 좀 조심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레비츠키라고 하는 교수들이 예. 함께 공동으로 쓴 책이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봐보면 트럼프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제도, 헌법이나 법률에 이게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식선에서 서로 협력하고 이해를 구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게 아니고 상대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또 정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더라는 거지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존중하고 상식선에서 함께 가려고 하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돼요. 이해찬 대표가 보수의 괴멸론 얘기를 하고 20년 장기 집권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품격이 없는 말씀이시죠. 또 여기에 심상정 대표께서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 또한 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로들 함께 이해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말 논란은 주로 한국당에서 요 사이에 쏟아져 나왔던 것 같은데 품격 없는 말들. 함께 다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예, 사실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하겠다 정도의 말이 아닌 말들도 많이 그 훨씬 더 품격 떨어지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예. 선상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는 지킬 필요가 있다.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치권 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알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집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민주당에다가는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하셨냐면 기득권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의당과 민주당 집권 경쟁의 길로 나가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뭐 선의 경쟁은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개혁 법안을 위한 공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뭐 들을 수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겸손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심상정 대표의 당선 축하드리고 또 국민들을 위한 개혁 경쟁 그게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뭐 사법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민주당과 정의당과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개혁 법안을 통과하는데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이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이 송구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상정 대표께서 더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앞으로 함께 또는 뭐 저희가 또 하지만 또 다른 색깔이 있거든요.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색깔이 물론이죠. 있으니까 그 색깔을 잘 지키면서 좋은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개특위 위원장 그 자리에서 해고되는 과정에서
심 대표가 감정이 많이 상하신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요 발언을 당선 소감을 좀 공식적인 선전포고 이제는 공조하는 것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아니 분도 뭐 많던데. 그건 제가 볼 땐 많이 나간 이야기고요. 그래요? 오히려 그 당시는 제가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되셨지만 예. 그 정개특위를 나오시는 과정에선 선거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자당이 주는 메시지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이 그러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개특위 문제에 있어서 저희 당도 이제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위원장도 정해야 되는데. 그거 왜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예.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사개특위를 한국당이 가져갈지, 네. 그럼 사개특위를 저 민주당이 가져가고 정개특위를 한국당이 가져갈지. 제가 이럴 때 이런 표현하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실제 국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언론에 도드라진 건 사개특위 위원장 정계 빨리 정해라 이렇게 예. 보이지만 사실은 추경 문제도 얽혀 있고요. 이 과정에 뭐 여러 가지 특위 관련된 위원장 문제들이 같이 선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윤리특위, 저출산 고령 대책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특위들을 여야가 같이 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빨리 정개특위 정해서 빨리 해야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상황이고요. 아마 곧 결론은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도 맞물려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성일종 의원님, 예.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죠.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국회 열었더니 추경 의지가 없습니다. 그토록 본회의를 열자며 18일, 19일 양일 본회의를 고집했던 여당입니다. 그런데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이야기가 나오니 본회의 일정 협의마저 주랭랑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연 6월 임시국회를 여당이 국방장관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2함대의 그 거동 수상자에 대한 허위 자백 사건? 요거 큰 문제다 보시는 거죠? 해임 건의까지 하게 된 이유 직접 밝혀주시죠. 정말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경제가 다 망가졌고요. 외교 보시다시피 다 망가졌고 그래도 안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전선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어허. 15일 전에 예.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으로 왔는데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다 은폐 시도하고 허위 보고하고 조치 또한 이게 문제가 많았고 그런데 이함대 사령부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함대 사령부는 우리 해군 전력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동해를 지키는 게 1함대고 예. 남해를 지키는 후방을 지키는 게 3함대예요. 2함대가 이제 우리 서해인데 이 서해는 연평도를 비롯한 아주 수도권 방어의 중요한 전략적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1함대하고 3함대하고 합친 것보다도 더 큰 해군력이 와 있는 게 2함대예요. 그런데 7월 4일 날 10시 2분에 저녁 예. 거동 수상자가 이 탄약고 주변에 병기 탄약고 주변에 거동 수상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계를 쓰던 이 병이 네. 암구호를 했어요. 부르니까 대답을 못 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심 수상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경계병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 의심 수상자가 거동 수상자가 깜빡이를 이 랜턴을 2번 3번 정도 깜빡이고 뒤에 네. 백팩을 메고 도주를 한 거예요. 주랭랑을 쳐버렸죠. 그렇습니다. 부대는 그렇게- 발칵 뒤집혔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급 방어 태세가 발령이 됐고 예.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거지요. 예. 이 조사가 다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휘 통제 실장이 예. 12시가 좀 넘어가지고 이 상황을 종료했어요. 그리고 수사는 새벽에 끝냈고 예. 그래 하면서 이 지휘 통제실장이 중령급입니다. 이 진급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에요. 진급은 이미 돼 있고 시간만 지나면 중령을 다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지휘 통제실장이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한 10명 모아놓고. 그렇습니다. 회의를 한 모양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셀프 자수를 시킨 거예요. 누구야 네가 한번 해볼래 하면서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 그렇습니다. 허위 자수입니다. 근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동 수상자는 다른 부대의 병사가
음료수 자판기 따라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였던 거죠. 근데 무서워서 자백을 못했던 자,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전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물갈퀴가 나왔어요. 예. 물갈퀴가 나왔는데 예, 이 물갈퀴가 골프장에 해저드 물을 모아놓는 그곳에 쓰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거기 누가 밤에 공주 서러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 대공 용의점을 가지고 있는 혐의자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참의장도 모르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이 확인을 하니까. 예. 그러니 이게 예. 지금 경계태세가 다 허물어졌는데 예. 국민들은 군을 믿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다리 뻗고 주무시는 거지요. 이런 상황까지 온 이 자체가 대한민국이 지금 다 안보가 허물어졌다. 큰일입니다. 국방장관을 해임할 만한 사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래서 일단 잠깐 이런- 거기에서요. 그 물갈퀴 얘기는 지금 국방부 조사 결과로는 민간 레저용 개인용품이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동 수상자는 병사가 맞다. 뭐 간첩은 아니다. 요거는 지금 자, 그런데 밝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말 아, 심각한 이것도 국정조사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플러스 동해안에 예, 그 예. 목선 내려온 거 다 포함해서 예. 국정조사를 하고 이러한 안보의 태세를 허물게 한 안보실장, 국방부 예. 장관은 반드시 해임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모두 인정을 할 텐데 그래서 국방장관 해임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국정조사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느 쪽입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군기강 회의에 대해서는 아마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 허위자수 하자라고 예. 했던 그 에이모 그러니까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굉장히 엄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아주 팩트로만 드라이하게 놓고 보면 예. 이게 근무지 이탈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0m 정도. 예,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근무지 이탈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또 덮으려고 하는 현장 지휘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 자, 이런 사례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방부 장관 해임인데 야당의 예, 주장은 이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에 와서 브리핑까지 했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지휘 체계로 보고된 사람이 해군 참모총장까지 보고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부분 안에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라 전 이렇게는 봅니다만 이 문제를 국방부 장관까지 넘어가서 사실은 한다고 하면 근무지 이탈로 국방부 장관 해임시킨다는 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태에서 목선 사건이라든지 예. 또 이번 이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군기강 회의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근 문제에 대한 환기 이런 것들은 국방부 차원에서 아주 엄히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성 의원님. 자, 이게 10시 이후에 10시 2분에 벌어졌단 말이죠. 10시 이후면 점호가 다 끝나고 잠을 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공 혐의자가 나타났잖아요. 예. 그래서 경계 초병이 이 군은 이 서로 그날 매일 틀리게 암구호를 합니다. 이쪽에서 A 하면 저쪽에서 B 예, 예. 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 암구호를 못 댔어요. 이 탄약고라고는 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곳입니다. 함대와 함대지 모든 미사일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당 어느 국민이든. 근데 이것이 이제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자, 과하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거를 아셔야 조금 됩니다. 짧게. 예. 이거를 동해안 사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러냐? 군의 지휘통제실장이 자기 부하 병사를 갖다가 예. 아니 부모가 잘 길러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내보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병사를 허위 셀프 내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수시켜가지고 범죄자를 만들려고 했던 국가 공권력이 이 병사를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내보내게 하려고 했었던 이 사건입니다. 허위 그런데 자수란 건 굉장히 큰 거다. 그렇습니다. 종용, 군에서 허위 자수 군 종용.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 이거를 중시 안 본다는 겁니까 지금? 아, 해임까지 충분히 갈 만한 사안이다라는. 이거는 동해안 사건보다도 군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던 아주 초유의 사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님 사실 목선 사건도 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위 자수 종용 사건이라는 거는 장관이 뭐 본인이 직접 잘못한 거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책임질 만한 저는 사안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 지휘관에 예. 사실은 오바 또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아까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하자는 것이 예. 목선 사건 때문에 움츠려 들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이게 사실은 근무지 이탈 문제가 얼마나 큰
어떤 뭐랄까 책임 문책 이런 것들이 올 거라고 저는 그 지휘관이 두려워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 진급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 지휘관은 아마 어떠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목선 사건에서부터 군은 책임을 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목선 사건에서부터 예, 우리가 예. 정확한 예. 지휘 체계를 묻고 안보실장, 국방부 예. 장관을 이미 해임을 했으면 이 군이 바짝 긴장하고 이런 사태가 절대로 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유야무야 넘기고 별스럽지 않은 사건이라고 국민한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런 사건 다 뭉개도 살아나는구나. 이게 팽배한 거예요. 이 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회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만약 민주당이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여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묻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 이게 물려 있는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원내 지도부의 여러 가지 원내 전략 전술에 대한 생각이 섰는지 안 섰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주말 상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원내 지도부에서 아마 원내 전략적 측면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민주당 본회의 여는데 어떻게 협조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실 아니 생각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네. 너무 과하게 과하다. 침소봉대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면 책임자들은 책임 받을 것이고 이런 문제지 이것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위한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이것은 사전에 이야기된 바도 없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장관의 연관성이라든지 장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야당의 주장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이게 과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음 국가의 알겠습니다. 안보입니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성 의원님 이제 의견 충분히 알겠고 이슈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만 하다 끝날 수가 없어서 강성 토론 다음 이슈 미디어 특위. 한국당이 미디어 특위라는 거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제소한 곳이 한겨레 신문. 엉덩이춤 논란 그게 여성 당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던 거죠. 당에. 예. 여성 당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에서 이제 엉덩이춤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도. 이 보도를 제소하기로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에서 결정을 했다. 자, 이 보도는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사실 언론들에서 그렇게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고 아하. 행사 진행을 하면서 이건 이제 우리 당의 여성들 이제 그 여성 대회를 하면서 서로들 격려하고 재미나게 하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아마 일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들이 다른 이슈를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좀 왜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언론 환경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아마 최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강 의원님. 예, 이제 아까 품격 이야기 하셨는데 여성위원회의 출범식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춤 논란 자체가 어떻게 품격과 부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소하면서 오히려 더 손해보시는 것 같아요. 왜요? 더 이야기 되잖아요. 한 번 더? 저는 왜 한 번도 사과를 안 하고 이런 거를 언론의 탓으로 치환해갖고 제소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제가 남의 당의 이야기에 감나라 판나라 배나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여성들에게 이 자체로 오히려 불쾌감을 주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고 그리고 또 선호차의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만 특정 언론사 본인들이랑 친하지 않은 언론사만 제소했습니다. 실제 보도된 곳은 한 8곳 정도 되거든요. 관련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 보수 매체들은 다 빼고 진보 매체만 제소한 것도 전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언론 탄압했던 언론 탄압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입장을 가지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성 의원님, 8군데가 이 보도 똑같이 했다는데 왜 한겨레만 제소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많이 왜곡됐거나 최초의 보도하고 그런 보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어느 한 신문이 보도를 하고 하면 또 그 이유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했을 거로 보여지고. 상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언론을 어느 당이든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당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편파적으로
한 공당의 행사를 아주 편파적으로 보도했거나 또 사실과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적 측면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제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예. 속바지를 입었는데 속옷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모 매체가 이번에 제소한 매체가. 한겨레가? 예, 그리고 장기자랑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전반적인 것을 격려했는데 속옷 퍼포먼스라는 설명 뒤에 마치 그 퍼포먼스를 격려한 것처럼 말했다. 이게 제소 이유의 두 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데가 아까 말한 보수 언론들도 다 있어. 심지어 보수 언론은 사설에서 다룹니다. 사설에서 볼성사납고 나 뜨거운 예. 춤을 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며 비판한 보수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이 부분만 딱 부각시켜서 이야기한 것도 한 매체만 그 이것은 약간 표적 아니냐? 네, 저는 의도적이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자, 성현님 판단은요. 마지막 예. 말씀 듣고 끝낼게요. 자, 예, 그런 예. 판단은 짧게. 이제 제소한 곳에 가보면 언론 중재이든 예, 하여튼 뭐 그 판단 결론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판단할 겁니다. 예.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죠. 언론 자유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 미디어 특위가 제대로 그것도 꼭 판단하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언론 자유지수라고 하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짧게. 70이 전 세계 70이었는데요. 예. 현재 41위로 올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적인 언론에서 보면 이택 지금 쌤도 기다리셔가지고. 예, 언론 노조들이 사실 뭐 상당 부분 단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당 공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듣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강성토론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